비가 오는 목요일 저녁, 여러분은 뜨거운 초콜릿 한 컵과 새로운 밝은 면 비디오를 보며 안락의자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무서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벽에 100개의 다리와 머리에 더듬이가 있는 괴물이 있네요. 119와 엄마를 동시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통화하는 동안 괴물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대걸레를 들고 옷장에 숨습니다. 손을 떨면서 브라우저를 열고 집안에 있는 무서운 짐승을 입력하고 여러분이 목격한 그 괴물이 발견될 때까지 스크롤합니다. 집지네군요. 알고 보니 집지네는 겨우 15쌍의 다리와 잘 발달된 두 눈, 그리고 냄새와 진동을 감지하는 2개의 길고 민감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네요. 머리와 입 근처에 위치한 다리에 독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다리를 올가미처럼 사용해서 2개 이상의 먹이를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불청객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만들죠.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이 검색하는 모든 웹페이지들은 그냥 지네를 내버려 두고 지네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지네를 없애려고 하지만 집 지네는 집에서 자연적인 무료 해충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집 지네는 벌레, 파리, 개미, 나방, 거미, 흰개미, 바퀴벌레를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지네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요. 집 지네는 야간에 활동적인 사냥꾼이고 거미줄이나 덫을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 둥지를 짓지도 않고 가구, 옷, 음식, 애완동물을 해치지도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고 또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움직이죠. 집지네는 어떤 질병도 옮기지 않고 99%의 경우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밤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공격할 때만 물려고 할 거예요. 만약 물린다고 해도 피부를 뚫지는 못합니다. 물리면 아주 약하게 벌에 쏘인 듯한데 별로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읽고 나니 숨은 곳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으아!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만 해요. 또 있어요. 얼른 서둘러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동물과 집을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합니다. 유리병과 종이를 집어듭니다. 지네는 방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어요. 책장 밑에 있어요. 벽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불을 꺼서 지네가 안심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네를 밖에 놓아주며 거기서 여전히 해충 방제 작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청객들로부터 집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집 지네는 습기를 좋아해서 주로 욕실과 지하실에서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바닥과 벽에 있는 모든 틈새를 채웁니다. 욕실과 주방의 모든 파이프에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벽해요. 이제 밖으로 나가 마른 잎과 나뭇가지를 제거할 때입니다. 지네는 그 안에 숨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쁜 밤이었어요. 이제 TV를 보기로 합니다. 이야, 정말 괴물이군요. 이건 골리앗 버드기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예요. 그리고 집 지네처럼 실제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보입니다. 골리앗의 식단은 곤충, 개구리, 설치류 등을 포함합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살죠.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독으로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요. 벌에 쏘인 것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쇼의 다음 게스트는 고래상어입니다. 분명히 벌레는 아닙니다. 고래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이자 물고기로 2층 버스보다 약간 크고 코끼리 5마리만큼 무겁습니다. 300개의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플랑크톤 및 가끔 물고기를 먹을 때 사용합니다. 고래상어는 느린 수영 선수이고 상어 중에서 가장 착합니다. 심지어 잠수부들과 놀기도 해요. 사실 고래상어가 인간에게 위험한 것보다 인간이 고래상어에게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대 아프리카 노래기는 수줍음이 많고 하루 종일 바위 밑에 숨어있길 좋아합니다. 노래기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땅 위의 마른 잎들 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환경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호주 가시 도마뱀은 몸에 무섭게 생긴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개미를 찾기 위해 덤불과 사막 주변을 돌아다니죠. 이건 이 도마뱀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먹인데 하루에 수천 마리의 작은 개미들을 먹을 수 있어요. 도마뱀은 끈적끈적한 혀로 개미를 잡습니다. 가시도마뱀은 가시를 사용하여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뱀은 기온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요. 주름 얼굴 박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삽니다. 과일만 먹고 사는데 얼굴 모양과 피부는 과일 먹는 것을 도와줍니다. 식사 예절이 형편없어서 점심 먹을 때 얼굴 전체를 완전히 밀어넣죠. 얼굴의 주름은 과일 주스가 입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아이아이는 여우 원숭이로 마다가스카르에만 삽니다. 오래된 지역 미신에 따르면 아이아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불운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아이는 곤충과 유충을 먹는 무해한 생물이에요. 먹이를 찾기 위해 나무 줄기를 재빨리 두드리고 긴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이를 꺼냅니다. 아이아이는 나무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땅에 거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마주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네팔이나 인도를 방문해서 길고 좁은 코를 가진 악어와 마주친다면 겁먹지 마세요. 그것은 가비알입니다. 악어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가비알은 크로코다일이 아닙니다. 별도의 독특한 종이에요. 이상한 모양의 코는 물고기를 잡기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가비알은 자상한 부모이자 매우 수줍은 동물입니다. 인간을 피하고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유뱀은 산호뱀과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독성이 강한 산호뱀과는 달리 완전 무해합니다. 자연이 우유뱀에게 밝은 색의 줄무늬를 준 것은 잠재적인 포식자들이 산호뱀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모방 덕분에 들판과 바위에서부터 농경지와 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유뱀을 애완동물로 기릅니다. 네, 하지만 색깔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마타마타 뾰족 거북은 매우 게으릅니다. 수영도 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개울과 늪을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죠. 알을 낳을 때만 물에서 나옵니다. 마타마타는 사냥을 하지 않고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물고기를 보면 목을 늘여 진공청소기처럼 삼켜요. 턱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타마타는 무슨 뜻일까요? 버지니아 호랑나방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만큼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잎인데 자작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호두, 양배추잎 등이죠. 잎의 두꺼운 부분을 씹고 잎의 뼈대는 남겨둡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나방을 괴롭힌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나방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공격은 약간의 피부 자극뿐입니다. 무술 실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시체매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고 악당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살아있는 것은 해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동물 시체입니다. 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주죠. 마치 쓰레기 청소부 같은 거죠. 360도의 시야를 가진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시체매는 60도의 시야로 바로 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거대 등강류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새우와 개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배에 수십 개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위해 4세트의 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위에 먹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늦춰서 에너지를 아끼고 끊임없이 반동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거대 등강류는 작은 공 모양으로 웅크려서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도록 숨습니다. 별코 두더지는 햄스터 크기이고 세계에서 가장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코에 있는 으스스해 보이는 별을 땅에 눌러박고 순식간에 10에서 12개의 다른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이 별에 있는 10만 개의 신경섬유가 두더지의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거의 시력이 없다는 걸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보상이죠. 곤충을 사냥하기에 충분하고 인간에겐 완전히 무해합니다. 꼬리 없는 채찍 전갈은 다른 전갈들과는 달리 독이 없기 때문에 물거나 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씹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 벌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다리로 탐지합니다. 애완동물로 좋고 주인들은 두려움 없이 이 전갈을 얼굴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전 싫어요.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전 그냥 여기서 지켜볼게요.